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배만 나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까지 챙겨 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집니다. 저는 중년이 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보다 계속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왜 나는 적게 먹는데 안 빠지지?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중년 다이어트가 실패하기 전에 무조건 겪는 패턴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패턴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당합니다. 저도 겪었고 주변의 다이어트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패턴에 당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같은 탄수화물인데 결과가 달라지는지, 중년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대 70kg 후반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건 제가 폭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밥을 2공기씩 먹거나 고기를 3, 4인분씩 먹는 대식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문제는 식사 시간이 아닐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출근길에 마신 달달한 라떼 한 잔, 점심 먹고 입가심으로 먹은 초콜릿 한 조각, 편의점 갔다가 무심코 집어든 과자 빵 하나, 샐러드니까 괜찮겠지 하고 듬뿍 뿌린 드레싱, 이런 것들은 먹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쌓이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라면 한 번 먹은 건 기억나지만 한 입씩 먹은 음식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제보다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18번이 나오게 됩니다. 저 진짜 고기도 안 좋아하고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이 먹은 한 끼가 아니라 그저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엄청 땡기더라고요. 과자도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봉지를 뜯으면 어느새 절반이 사라지고 정신 차려보면 과자 봉지가 비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다 먹자. 결국 봉지 바닥까지 비우고 나서야 멈춥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린다는 건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뇌의 보상 시스템도 강하게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어집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통째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하는 건 탄수화물 자체가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반대로 좋은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을 끊는 것보다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토대학교 운동생리학자인 모리타니 교수는 탄수화물 자체보다 근육 사용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포도당 형태로 몸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근육이 아주 많은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즉 탄수화물은 원래 지방으로 저장되기 위해 만들어진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년이 되면서 혹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그렇고요.
그러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먹은 탄수화물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그냥 남습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런 상태에서 혈당이 크게 오르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 분비도 반복되고 몸은 지방을 더 저장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밥 안 먹었더니 체중 빨리 빠지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199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초기 체중 감소는 지방보다 글리코겐과 함께 빠져나가는 수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근육과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글리코겐 1g에는 약 3, 4g의 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고 탄수화물을 끊으면 글리코겐이 먼저 소모되면서 그와 함께 수분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체중이 2, 3kg 줄어드는데 이건 지방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살이 빠진 것 같지만 다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체중이 금방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40, 50대에는 이미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도 예전보다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까지 지나치게 줄여버리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양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몸은 부족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너무 줄일수록 근육은 줄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사실 탄수화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고 다른 하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일단 다이어터들의 상식, 뱃살의 영원한 단짝인 빵떡면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들 밥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가볍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미숫가루나 선식, 시리얼로 식사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곡물을 잘게 갈아 만든 음식은 원래 곡물이 가지고 있던 구조가 무너지면서 몸에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음료인데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자연스럽게 시키는 달달한 커피나 길을 걷다가 더워서 아무 생각 없이 사 마시는 탄산음료, 편의점에서 가볍게 집어드는 과일 주스나 에너지 드링크는 마시는 순간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난 건강하게 먹는데 배만 나온다고 고민이었거든요. 그분 식사는 정말 건강식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콜라를 매일 1.5리터씩 마셨죠. 특히 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포만감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식욕을 더 자극하곤 하거든요. 콜라랑 팝콘 아니면 콜라랑 치킨 먹을 때 끝없이 들어가는 경험.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소스와 양념인데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떡볶이나 각종 찜, 탕에 들어가는 양념들, 시중에 판매하는 많은 샐러드 드레싱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이것저것 다 빼면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걸 전혀 안 먹고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에 매일 의존해서 계속 먹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지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생활이나 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금 두자는 거예요. 이런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들을 비워낸 자리를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현미나 귀리, 보리처럼 통곡물 형태의 탄수화물이나 가공되지 않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완만히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에서 제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죠. 좋은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다음 식사 때 과식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서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우리 몸이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미가 좋다는 것도 알고 보리가 좋다는 것도 아는데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애 셋에 직장 다니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저는 아침부터 잡곡밥을 따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체중을 빼는 동안 가장 자주 먹었던 탄수화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트밀인데요. 귀리 자체가 좋은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오트밀이 각자 다른 가족들 입맛 맞추기에도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 처리하기에도 활용도 만점이거든요. 제가 주로 먹는 건강 아침 메뉴는 너무 유명하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트밀에 그릭 요거트나 무가당 두유를 넣고 치아씨드도 넣고 섞어서 좀 불려놨다가 집에 있는 좋아하는 과일 추가하고 여기에 견과류 좀 올려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먹을 수 있고 입맛에 따라 토핑을 다르게 올릴 수도 있어서 복잡하게 식단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기 시작한 뒤로 아침 식사 후 금방 배고파지는 일이 줄었고 점심시간까지 훨씬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내내 간식 생각이 나거나 오후가 되면 빵이나 달달한 간식이 당겼는데 오트밀로 바꾼 뒤에는 간식과 거리를 좀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은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꾼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을 뺀 비결은 밥을 끊은 것이 아니라 혈당을 흔드는 탄수화물 대신 몸이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중에 오트밀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너무 잘게 부셔져서 죽처럼 되는 것도 있었고 너무 딱딱해서 먹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게 된 게 바로 롤드 오트인데요. 롤드 오트는 씹는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오버나이트 오트처럼 불려 먹기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조리해서 죽처럼 먹을 수도 있고 누룽지처럼 바삭하게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오트밀을 먹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의외로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맛있어서 오래 먹을 수 있는지, 매일 손이 가는지 결국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 냉장고 속 롤드 오트는 100% 캐나다산 귀리에 깨끗하게 세척한 뒤 유럽식 열풍 로스팅을 해서 고소한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보관하기 편한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품은 냉장고 문칸이나 선반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눈에 잘 띄고 손이 쉽게 갑니다. 투명한 용기라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입구도 넓어서 숟가락으로 덜어 쓰기도 편하고요. 사실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이런 작은 편리함이 꾸준히 먹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탄수화물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